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서병수, 서범수 형제가 나란히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키워낸 집터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울산시 울주군 범섭 사연리 사일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우선 사연리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용맥과 주변으로 흐르는 수세를 살펴보면 무악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 밑에 사일마을이 자리잡고 있고 사곡천과 태화강이 이곳에서 합쳐진 후 마을 앞을 휘감고 도는 형상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니 달성서씨 감찰공파 사일문해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병수와 서범수 두 형제는 달성서씨 감찰공파 후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병수 의원의 양력을 살펴보면 제12대 해운대구청장, 제16, 17, 18, 19대 해운대 기장갑 국회의원, 제36대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하고 제37대 부산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였다가 금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인물이고, 동생 서범수는 행정고시를 패스한 후 부산 강서경찰서장, 부산 남부경찰서장, 동래경찰서장, 부산진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경찰대학 학장 등을 거쳐서 금년에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저 산 밑부분에 서병수와 서범수 형제가 태어난 생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져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두 형제가 태어난 집터입니다. 이제 생가로 휩싸는 용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생가 뒤편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령을 살펴보기 위해서 약 12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 위쪽에서 뻗어 내려다가 이곳에서 우측으로 갈라지는 용맥이 생가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용맥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나타나 있는 용맥의 등성이가 좌우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서 어느 곳이 용맥의 등성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좌우로 상당히 넓습니다. 내령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앞에 묘지가 한 개 보입니다. 서진이란 분의묘네요. 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서병수, 서범수 형제와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묘지 바로 앞부분부터 경사가 아주 급하네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경사도 급하고 바위가 있어 내려가기 쉽지 않네요. 경사진 용맥의 끝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좌우로 넓습니다. 앞에 예전 집터의 담장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맥로의 중심으로 판단이 됩니다. 맥로의 중심 바로 앞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봤을 때 생가지를 ip수한 내룡의 맥로 중심은 바로 앞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한 바 바로 저 대나무가 서 있는 곳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린 용맥 밑에 평평하고 넓은 땅이 연계되어 있는 형상에서 이와 같이 음내 양수자에 해당하는 곳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 집의 위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집이 맥로의 중심에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가가 혈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혈이 맺히면 생기가 단단하게 뭉치면서 비교적 넓은 혈장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혈장의 범위 안에서 잉태하고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서병수와 서범수 같은 인물이 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이 맺힌 명당에 지어진 집에서 태어난 형제라도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여 대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는 혈이 맺힌 명당과 조응하고 있는 산봉우리의 영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서병수와 서범수 형제가 태어난 생가에 맺혀 있는 혈에 조응하고 있는 산봉 중에서 저 앞에 기붕한 산봉이 가장 특출한데요. 저 산봉우리가 성수오행으로 봤을 때 미방사입니다. 미는 삼합으로 해묘미이기 때문에 저 산봉우리가 해묘미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서병수 의원이 1950년 1월 9일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음력으로 1951년 12월 13일로 신묘년 신축월 갑인일이므로 토끼띠입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1963년 9월 17일생이라고 하는데요. 개묘년생으로 역시 토끼띠입니다. 이와 같이 혈이 맺힌 명당과 서로 응하고 있는 산봉우리 중에서 가장 특출한 산봉우리의 영향에 의해서 걸출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가지 좌측과 우측을 살펴보면 이곳으로 짧게 뻗어내리는 내청룡이 있고 내룡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후 생가 우측으로 뻗어내리는 우백호도 있습니다. 또한 생가지 앞은 현재 농경지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생가지와 이곳에 있는 고택의 앞쪽은 낮고 이곳과 이곳은 높습니다. 즉 내룡에서 좌측으로 갈라진 후 이곳에 있는 고택으로 입수하는 용맥에서 좌측으로 갈라진 후 길게 뻗어내리는 예청룡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룡에서 갈라진 후 이곳으로 뻗어내리는 백호도 이곳까지 길게 뻗어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낮지만 좌청룡과 우백호를 갖추어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조건, 즉 혈이 맺힌 명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화강 건너편 우측 앞에 세운 산봉에서 좌측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둥그렇게 회전하는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에 세운 올망졸망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옛날에 고관대작들이 허리에 두르던 옥대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런 옥대사가 조응을 하고 있으면 덕망이 높은 사람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집터를 둘러보고 앞으로 나오니 구빙담이라는 작은 못이 있는데요. 내룡의 진처에 있으므로 지능수가 샘솟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빙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합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동설안에 어머니가 병원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총각은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병환이 완쾌되기를 빌었으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얼음 위로 올라온 금빛 잉어를 발견하고 푹 고아서 어머님께 드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유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엄동설안에 병환 중인 어머니께 드릴 잉어를 구한 못이라 하여 구빙담 혹은
빙어담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시고택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대문에는 큰 잔물통이 걸려 있고 허물어진 담으로 출입한 흔적이 보였으나 관계자의 출입 금지란 팻말이 보여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서병수, 서범수 형제가 태어난 것은 혈이 맺힌 명당입니다. 이와 같이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나야만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암의 풍수여행은 전통 풍수를 지향하면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작은 사랑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광고 건너뛰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고 가시기 바랍니다.